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1일 마감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그 미증시가 장막판에 좀 흔들리면서 글로벌 증시 반등에 좀 찬물을 끼얹었네요. 네, 뭐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미국도 주식 투자자들도 뭔가 좀 답답한 국면일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그동안 지금 나스닥이 정말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단편적으로 애플의 주가만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나스닥이 더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나스닥 쪽에 대한 주식 상승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해외 주식도 개별적으로 뭐 애플도 지금 거의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죠. 3,000조 육박하니까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보다 더 한 기업의 애플의 기업의 시가총액이 더 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근데 또한 이제 애플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해서도 과연 삼성전자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일 정도로 엄청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내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결국 코인 시장도 그래왔고 어떤 현재 각종 어떤 엄청난 이 유동성이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뭐 엄청난 이런 무상증자를 거치고 액면 분할 뭐 각종 주식 장난질로 인해서 주가가 164불 같이 보이지만 실적으로는 뭐 거의 곧 테슬라보다 더 심한 상태죠. 30불짜리가 700달러 갔다가 또 지금 500달러에서 100달러,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삼성전자로 치면 100만원 갔다가 5만원 맞췄는데 다시 또 2~30만원 갔는데 또 5만원 낮춰서 또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장난질을 쳤습니다. 실적으로는 엄청난 폭등이 나온 거죠, 애플이. 근데 그거만큼 애플이 진짜 실적으로 실적이 이 주가만큼 폭등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의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재무적인 상황이 그렇게 어마어마하진 않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차피 뭐 주시장은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나스닥 시장의 어떤 현재의 상황이 좀 심상치 않은 부분은 있다. 이제 뭐 보시다시피 기술적으로 241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게 지금 거의 2020년 1월 코로나 때 이후로 첫 번째로 이제 이탈했으니까요. 조금 긴장을 좀 할 필요는 있겠죠. 우리나라 주시장도 지금 240 이탈하고 지금 계속 안 좋거든요.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가 이제 나오면 뭐 당분간은 뭐 이쪽도 저쪽도 어디도 유동성이 미국 시장의 유동성이 회수된다는 거는 전 세계 시장의 유동성이 회수된다라는 걸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셀트리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선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 아까 얘기 드렸던 애플이라는 기업의 어떤 그런 멀티플이라든지 어떤 평가 상태가 지금 우리 셀트리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움직임이 나왔었고 과거에 그 나왔던 부분이 이제 좀 거품이 걷어들여졌고 거품이 많이 제거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뭐 여기서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포지션을 차지했던 이 공매도 세력들이 충분히 지금 현재 수익을 거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상방으로 올리는 힘보다는 떨어뜨리는 힘이 훨씬 더 쉽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쉽게 떨어지는 거죠. 조금만 건드리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고삐를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주지 않는 상태죠. 오늘도 좀 안 나왔으면 하는데 오늘같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 셀트리온의 모습을 봤을 때 오늘 같은 기사가 나왔으면 갭 상승 급등 출발해서 급등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오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락 음봉 마감을 했죠. 아무리 주시장이 나빴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시장에서 지금 셀트리온이 그동안 하락했던 부분이 엄청난데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무마되고 좀 넘어가는 국면에서 분식회계가 이게 지금 10년여간 있었던 일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데 갑자기 다음 달에 상장 폐지되거나 거래 정지될 일 만무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호재가 나왔음에도 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공매도 세력과 이세승계를 위한 어떤 그런 밑그림들이 계속 그쪽에 힘이 더 무게추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이야기에서 오늘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공매도가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도 공매도가 조금 나왔네요. 셀트리온 쪽은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무겁긴 하네요. 많이 무겁네요. 오늘도 외국인 기관들이 좀 공격적으로 좀 주식을 사줘도 될 것 같은데 어떤 나스닥 시장, 어떤 글로벌 미국 시장의 어떤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보니 불가피하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줄였던 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래도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연기금이 들어오면서 그래도 플러스 마감했고요. 아직 한참 멀은 것 같은데 더 올라가야 되는데 갈 길이 아주 먼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 뭐야, 안트로징이 왜 한가 갔어? 야, 이 주식시장 지금 뭐 여차면 이게 갑자기 한가 간 것 같은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한가 갔지? 예, 그쵸. 시간이 몇 시부터 한가 간 거야? 네. 10분도 아닌 10분 봉으로 봤을 때 장 막판에 한가 가버렸는데 왜 이러냐? 뭐 계약이 뭐 심상 실험이 그냥 바로 취소되거나 실패로 끝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삼상 1차 지표 미충족,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 100개 바이오 기업 중에서 과연 한두 개라도 제대로 임상이 3상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이 이미 그런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한 임상 3상 어떤 개념보다는 바이오 시밀러거든요. 복제약입니다. 이미 성공한 약을 복제해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초 기반이라든지 어떤 이런 어떤 재무적인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죠. 이제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 쪽 시장은 앞으로 이제 복제를 해서 더 큰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셀트리온에 대한 공부를 계속 했기 때문에 저 셀트리온 관련 책만 한 대여섯 권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되는 시장이구나, 이건 신약이 아니구나. 근데 이 바이오 시밀러에서 그친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바이오 베터 쪽을 좀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복제약끼리 합쳐서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매일같이 복용해야 되는 약이 있는데 셀트리온이 그 약을 복제를 하고 판매를 하면서 번 돈을 다시 그 한 달에 먹을 약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을 수 있는 약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 약과 이 약을 이제 합쳐가지고 두 개의 약을 한 번에 먹을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 나오는데 경구용을 흡입형으로, 아니면 뭐 폐하 주사를 흡입형으로 이런 식으로 뭐 바꾼다는 거죠. 그런 노력들이 이제 바이오 베터입니다. 예, 그 베터 시장. 그러니까 좀 영어로 베터라는 단어의 그걸 그냥 이용한 거죠. 예, 예. 그 베터를 뛰어넘는 게 이제 베스트죠. 예. 최상급이죠. 상급, 최상급.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베터 시장에서 나중에 향후 또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보고 있습니다. 저는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하루 이틀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금 1년 동안 이 방송을 올리면서도 그 전에 뭐 이미 4년 전, 아니 이미 10년 전, 15년 전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주시장에서 거래될 때부터 계속 자문을 했었고 봐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10몇 년 전에도 제가 이 종목을 자문하면서 그때 3만원이었었는데 이게 과연 되냐 마냐. 또 그때도 분식회계였습니다. 정말 웃기지만 그때도 본부장님이 전화와서 야 이거 분식회계야 하면서 전화와서 주식 다 정리해 했는데 정리하고 나서 70만원 바로 갔죠. 그때가 정말 저도 기억에 남는데요. 왜 그런 소문이 갑자기 들려왔고 단 한 번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전화가 와서 주식을 다 팔아라고 했습니다. 좀 이상했어요. 저도 왜 그러지? 그러면 과연 그때 셀트리온과 그 본부장님은 오쟁에 관계가 있었나요?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래서 그걸 정리했을 때 어떤 매집을 하기 위함이었던 건가? 지금 와서 보니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10만원이 갔으니까. 그 루머도 몰랐는데 그 루머도 그렇게 전달이 됐거든요. 회사 측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갑자기 소문이 확 퍼져버렸습니다. 누가 흘렸을까요? 그 루머를. 그런 것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분식회계라는 거에 대한 루머를 누가 퍼뜨리고 있을까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에 이게 문제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보장할까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늘 루머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루머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저였다면 지금도 아마 전부 다 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전 이제 그런 경험을 다 겪었고 회사가 그동안 쌓아온 어떤 브랜드 밸류와 그동안 보여줬던 매출과 이익과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나온 분식회계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어떤 자세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또 주말을 또 보낼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뭐 어쨌든 주가가 지금 낮은 곳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힘내서 좀 향후 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